종목은 대체 왜 움직였나 살펴보겠습니다. 종목들 오늘 경협주 먼저 챙겨보도록 할까요? 미국이 또 북한의 수출 제재를 유예하는 방안을 검토한다라는 둥 일부 언론에 이제 보도가 나오면서 은근슬쩍 좀 움직이나 했었는데요. 미 국무부 대변인의 입에서 그거 사실 아니다라고 또 얘기를 하고 나옵니다. 어제 강하게 반등을 조금 시도하나 했었던 남북 경협주들 다시 오늘 내림세로 돌아섰고요. 아난티가 2% 가까이, 현대 엘리베이는 약보합선 이렇게 일반적으로 대부분이 좀 파란불이 들어온 오늘 하루를 챙겨봅니다. 5G 관련주들은 근데요. 경협주와는 다르게 정말 강합니다. 오이솔루션의 경우는 신고가 기록에다가 또 분기 사상 최대 실적, 기대감 이것까지 가져갑니다. 그동안은 5G 시장이 점차 커지고 이용자가 늘어나고 더 빨라질 것만 남았다 이런 얘기들 기대감 속에서 올라왔다면 이제 실질적으로 수치가 찍히는 기업들이 하나둘씩 나올 것으로 예상되면서 또 강세권 올라가고 있는데요. 한 번 더 앞으로도 계속 챙겨봐야 할 섹터가 아닌가 싶고요. SKC 코오롱 PI 최대 주주 지분 매각이 추진될 것이라는 설이 돕니다. 만약에 매각이 이루어지게 된다면 경영권을 다 포함해서 지분 54%가 팔리게 되는데요. 금액으로 따져보면 7천억 원 안팎의 가치로 추정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국내외 대형 사모펀드로부터 인수 이양서를 접수받았다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는 가운데서 주주들은 어쨌건 이런 이슈를 기대로 좀 풀이를 하고 있는 듯 보입니다. 주가 장중한 때 많이 올랐었고요. 지금도 9% 넘는 상승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넷패스 보겠습니다. 참 예쁘게 올라갑니다. 올해 내내 말입니다. 큰 그림을 놓고 봤을 때요. 연초에 넷패스 주가가 주당 10,000원 정도였거든요. 지금은 33,600원. 정말 많이 올랐습니다. 그 비메모리 반도체 시작이라는 키워드가 화두가 되었을 때도 그렇고 그것이 스물스물 수면 아래로 조금 내려가나 싶은 지금도 그렇고 계속해서 잘 나가는 넷패스,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들의 순매수 최근 들어서 연일 유입이 되고 있기도 합니다. 이번에는 CJCGV 볼까요? 오늘은 1%대 강세. 진짜 실적 잘 나올 수 있을까요? 3분기 그리고 올 하반기 실적 잘 나올 것이라는 기대를 가져갑니다. CJCGV도 한때는 한 8만 원 그래도 넘어가던 그 종목 아니었을까요? 불과 1, 2년 사이의 말입니다. 근데 지금은 주가가 이제 출렁였다가 이제 4만 원 선을 회복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봐야 될지 대응 전략 챙겨보겠습니다. 내년도 최저임금이 확정됩니다. 8,590원 결정됐고요. 상승폭이 2.87% 올해 대비 내년에는 이제 상승하는 것으로 집계가 됩니다. 10년 만에 최저 수준으로 집계가 되고 있는데요. 과연 이 뉴스가 편의점 업체, 택배 업체들에게 호재성 뉴스로 다가갈 수 있을까요? 그렇다라는 시각 속에 장 초반에는 강세를 보였던 편의점주들 많았는데요. 지금은 상승폭 다 반납하고 하락으로 돌아선 업체들도 보입니다. 주가 판단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차 전지 관련주들도 강해요. 코스모 신소재 9% 넘는 급등 보여주고 상신 EDP, 에코프로 등등의 상승세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의 수출 규제 다음 타겟이 2차 전지가 될 것이라는 얘기도 흘러나오고 있는 가운데 대응 전략 좀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AR 인베스트먼트 오현진 팀장과 함께 말씀 나눌게요. 팀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2차 전지 관련주들 강해요. 오늘뿐만이 아니라 사실 어제도 봤고 그저께도 관련주도 한우 꼽아가지고 이 시간에 봤거든요. 전기차 시장에 대한 성장 가능성 이거는 계속 가져가는 이슈인 것 같고 이제 일본 쪽 수출 규제 다음 타깃이 된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요. 당분간 상승세 조금 더 이어갈 수 있을지 점검해 주세요. 네, 일단은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과의 갈등이 이제 빨리 해소될 것으로 보이지는 않아요. 그래서 그렇죠. 아베 총리가 네. 참의원 선거에 이것을 이제 이용하고 있다 이런 말도 있고 어떻게 보면 트럼프의 전략을 약간 따라하는 그런 식의 행보도 네. 좀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적어도 이번 달 말까지는 지속되지 않을까 싶기 때문에 일본의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 관련된 섹터들이 계속해서 시장에서 움직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반도체 소재를 넘어서 2차 전지 관련된 소재에 대한 수출을 제한하겠다 이런 가능성들 현재 부각이 되고 있고요. 다만 이제 2차 전지 수출 규제가 실제로 일어난다고 했을 때는 그 반도체 소재 수출 규제보다는 타격이 훨씬 더 적을 거예요. 그래서 관련주에 미치는 영향은 일단 단기에 그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일본 규제와 별개로 봐도 2차 전지 관련주는 하반기에 확실히 실적이 턴어라운드 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일본 이슈를 떼내고 봐도 괜찮다라고 보고 있는 거고요. 특히 이제 그 전기차의 그동안의 가장 큰 단점, 비싼 가격입니다. 그것은 이제 배터리가 워낙에 비싸기 때문인데 최근 3년간 전기차 배터리
배터리 생산 원가가 20%씩 매년 하락했어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전기차 가격이 많이 낮아질 수 있었고 그에 따라서 보급 속도가 확대될 것이다라는 전망을 가능하게 하고요. 올해 이제 상반기에 글로벌 전기차 판매량이 전년비 60% 정도 증가했습니다. 또 지난달에 블룸버그는 2040년에 전 세계 전기차 비중이 57%가 될 것이다라는 전망까지 내놨거든요. 그래서 올해 하반기 내년부터 전기차 보급이 본격화될 것이다라고 이제 판단을 한다면 2차 전지 관련주들 지금 대부분 또 낙폭과대 구간이어서 가격 매력도 가지고 있는 좋은 위치가 아닐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좀 매력도 높은 종목 몇 개만 꼽아주신다면 어떤 쪽 보시겠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전반적으로 다 괜찮다고 보지만 뭐 한 종목만 굳이 꼽자면 코스모화학을 말씀드릴게요. 네, 그래서 오늘 3%대 정도 상승을 하고 있는데 그 전기차용 양극재 필수 소재인 코발트를 생산을 하는 업체입니다. 그래서 3분기부터 2차 전지향 황산 코발트 매출이 본격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외형 성장 기대감 있고요. 기술적으로도 그동안 굉장히 많이 빠졌어요. 근데 지금 보시면 거의 이전 저점 구간까지 주가가 밀려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가 매수도 현재 시점에서 들어올 수 있고 기관의 수급도 좀 개선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그 2차 전지 관련주 내에서는 좀 탑픽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2차 전지 관련주들의 낙폭이 그래도 꽤 좀 부각된 두드러졌었던 그런 종목들이 참 많아요. 그런 종목들 이제 뭐 일본 정부 관련한 이슈뿐만이 아니라 올 하반기 실질적인 뭐 시장 성장에 대한 어떤 실적 개선 이런 것들도 한번 눈여겨보도록 하죠. 투자 의견 좋아요고요. 그중에 코스모화학 챙겨보도록 합니다. 이번에는 최저임금 인상 이 결정과 관련해서 편의점주들 또 택배 업체 관련주에 대한 분위기 좀 챙겨보도록 할게요. 관련 이슈로 인해서 주가가 올라갈 수 있을까 의문입니다. 사실 근데 좀 인상폭이 업체 측의 입장에서 본다고 하면 어쨌건 오르는 거잖아요. 노동자 네네. 측에서는 왜 시급 10,000원이 안 돼라고 이제 주장을 하겠지만은 네네. 업체 측은 지금도 불안한, 지금도 힘든 상황인데 어쨌건 또 올라간다라는 뜻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거든요. 네. 어떤 시각이세요? 네, 그래서 저도 앵커님과 이제 같은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오늘 장 초반에는 뭐 편의점주들이 단기 급등을 하기도 했습니다만 윗꼬리를 좀 달고 떨어진 것이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네. 내년 최저임금이 2.87% 인상된 8,590원으로 결정이 됐습니다. 편의점주는 유통주 내에서도 인건비 비중이 굉장히 높은 그런 업종이에요. 점포당 수익에서 인건비 비중이 30%가 넘으니까 정말 큰 비중을 차지하거든요. 근데 말씀해 주신 대로 지금도 인건비 인상 때문에 힘들단 말이에요. 근데 내년에 소폭이지만 어쨌든 올라간다라는 부분에 있어서 몇 퍼센트 올라갈지 몰랐었던 불확실성은 해소됐습니다. 하지만 네네. 뭐 그 이상까지는 기대하기가 어렵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 한국투자증권에서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그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편의점 점포당 손익 추정 결과 최저임금이 3% 증가할 때 점포 순익 증가율은 제로다라고 이제 예상을 했어요. 그러니까 내년에 그 점포당 순익 증가율이 제로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성장 기대감이 많이 무너졌고 그래도 이제 이런 것들을 극복할 수 있는 것들은 품목 다변화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편의점에서는 뭐 안 파는 게 없을 정도로 많은 상품들이 팔리고 있고 뭐 1인 가구 증가에 따른 간편식 매출 확대, 편의점 택배 확대, 혹은 이제 지금 없었던 뭔가 시스템이 또 새로 생길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로 극복해 나갈 것이다라는 기대감 정도는 가질 수 있겠고 하지만 아직은 이런 부분이 이익을 크게 개선시켰다고 보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실제로 이제 BGF 리테일이나 GS 리테일은 2분기의 실적은 좀 괜찮을 것 같아요. 근데 그것은 이전에 있었던 U20 월드컵 효과에 의한 그 단기 매출 견인이 또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일회성 이익이 반영된 부분이 있다라고 봐야 되고 또 요즘에 성인 흡연율이 좀 떨어지고 있어요. 이게 국가적으로는 좋은 현상인 건 맞는데 편의점 매출의 40%가 담배 매출이니까 이 부분이 조금 줄어들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 2분기 실적이 개선된다고 해도 편의점 주가 뭐 본격적으로 살아난다라고 보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는 편의점 주를 그렇게까지 좋게 볼 모멘텀이 있나 싶은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투자 의견은 글쎄요 정도로 네. 찍고 가겠습니다. 다음은 CJ CGV 살펴볼 텐데요. 이번 주였나 지난주였나 CJ CGV에 관련한 긍정적인 리포트가 하나 나왔고 그걸 들여다봤더니 올 하반기에 할리우드 영화 대작이 줄줄이 잇따를 거라면서 좀 실적 잘 나올 수 있을 거다라는 뭐 긍정적인 뷰를 담고 있더라고요. 네네. 혹시 비슷한 시각이신 건지 좋게 보신 올 탑픽으로 꼽아오신 종목이죠, 이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요.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실적인데 네. 2분기 실적 컨센서스가 지금 올라가고 있어요. 그 해외 법인 때문에 늘 실적 발목이 잡혔었잖아요. 이건 이제 해결이 된 거예요? 해외 법인이 완전히 해결됐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근데 국내 관객 수가 확실히 개선이 됐어요. 그래서 올해 2분기 같은 경우에는 네. 국내 영화 관객 수가 전년 동기 대비 20% 정도 증가한 모습이 나타났는데 많이 늘어났는데요. 그렇죠. 1년 전보다 20%? 네, 흥행 영화가 좀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1분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극한 직업에 이어서 기생충이라든지 네. 뭐 해외 영화 알라딘이라든지 그랬었죠. 네, 이런 흥행 작품들이 나오면서 관객 수가 네. 확실하게 좀 회복이 됐고 앞으로 이제 나란 말싸미, 봉오동 전투 같은 애국심을 고취시킬 수 있는 영화들이 또 개봉을 한단 말이에요. 지금 한일 관계가 좀 악화된 상황이니까 이런 영화들이 좀 관객 수가 몰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3분기까지도 기대감을 연장시킬 수 있을 것이다라고 이제 판단을 하고 있고 최근에 CJCGV의 그 해외 법인 프리 IPO 추진이 보도가 됐어요. 그래서 IPO 추진이 본격화되게 된다라고 한다면 이제 외부에서 자금을 수혈하는 것이기 때문에 해외 법인의 자금 상황이 좀 개선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에 따라서 재무 구조가 좀 살아날 수 있는 여건들이 형성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동안 CJCGV가 많이 밀렸던 것은 이제 터키 법인 파생 상품 평가 손실 네. 때문입니다. 네네. 그래서 작년에 리라 가치가 급락하면서 해외 법인에 대한 그런 손실이 굉장히 컸는데 지금 주가에 거의 대부분 반영이 됐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리고 작년 4분기까지 이 손실을 상당히 많이 반영을 했기 때문에 이제 이 부분으로 인한 쇼크는 거의 다 지나가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충분히 감안해도 낮은 주가 위치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그래도 완만하게나마 좋아질 일만 남지 않았나 판단하고 있습니다. 차트 한번 볼까요? 지금은 4만 원 딱 기록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한 목표를 어느 정도로 잡을 수가 있을까요? 네, 그래서 기술적으로도 좋은 위치예요. 그래서 바닥권에서 이제 수급이 들어오면서 반등하기 때문에 약간의 이중 바닥 패턴이 형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기술적으로도 좋은 패턴이고요. 수급이 들어오면서 기관이 견인하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어서 초입이라고 보여져요. 그래서 충분히 현재가 구간에서 매수 가능하다고 보고요. 목표가는 1차적으로 한 43,000원까지는 바라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2분기 실적 컨센서스가 지금도 조금씩 올라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2분기 실적 발표 직전까지 아마 주가가 상방에 대한 압력을 받을 것으로 보여지는 만큼 목표가 한 43,000원 정도까지 노려보시면 뭐 단기적으로든 중기적으로든 도달할 수 있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참 오랫동안 어려웠던 CJ CGV였습니다. 근데 이제는 눈여겨 한번 보죠. 목표가 43,000원 선까지 올려다 봅니다. CJ CGV를 내일장 탑픽으로 올려두고요. AR 인베스트먼트 오현진 팀장과 함께 종목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팀장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양시장 모두 3거래일 상승 마감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거래소는 2,080선 후반까지 올라왔고요. 코스닥도 680선을 두고 등락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호가 부근입니다. 코스피는 0.3%의 탄력을 보이면서 마감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2,087선에서 방향성을 가리키고 있고요. 코스닥은 0.5%의 탄력입니다. 680선 지지해내면서 마감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시장 보겠습니다. 5종목 방향성이 엇갈린 모습인데요. 삼성전자가 하루 종일 보합권에서 등락을 반복하더니 그래도 주가 방향을 위로 지키고 있습니다. 강보합권에서 마감 기다리고 있고요. 46,300원 선 기다리고 있습니다. 또 오늘 현대차도 0.7%의 오름세 보이면서 마감 예상되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 넘어가 보겠습니다. 코스닥 시장도 5종목 방향성이 엇갈린 모습인데요. 셀트리온 그룹주들이 오늘 하루 만에 반락을 했습니다. 세 종목 모두 부진한 모습인데요. 셀트리온 헬스케어 0.9% 내림세 보이면서 마감 예상되고요. 52,700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동시효과 구간이었습니다. 국내 증시 지금 마감합니다. (7월 12일) 금요일에 거래가 마쳤습니다. 오늘장 5G 관련주들, 통신주들, 통신 장비주들 모두 굉장히 탄력적이었습니다. 상당수 증권사들이 하반기 유망 섹터로 통신주를 꼽았습니다. 이통 3사들 5G 가입자가 증가하면서 매출도 동반해서 상승할 것이고 또 7월에서 8월 정도 주가가 이제 본격적으로 반등할 것이다라는 의견을 내놨는데요. 이통 3사들 모두 강세를 보이면서 종가를 형성했습니다. LG U 플러스 2.5%까지 고점
높여가면서 마감을 했고요. 14,000원 선에서 거래를 마쳤고 SK텔레콤 그리고 KT도 모두 2%, 1%대 오름세를 보이면서 마감했습니다. 또 여기에 앞서 보신 5G 장비 관련주들도 종가를 체크해 보시겠습니다. 오이솔루션과 KMW 모두 오늘 52주 신고가가 나왔습니다. 오이솔루션 7.5% 탄력 유지가 되면서 종가가 나왔네요. 68,200원 선에서 거래 마무리 지었고 KMW도 5.6%의 탄력 보였습니다. 국내 증시 마감가 열어보겠습니다. 금요일에 마감가입니다. 코스피는 0.2%의 오름세를 보이면서 2,086선의 마감가를 형성했습니다. 코스닥도 0.6%의 탄력이고요. 680선을 넘어가면서 681선의 중가를 형성했습니다. 그래도 차근차근 그동안의 하락분을 만회하고 있는 국내 증시입니다. 앞서 보셨던 편의점주뿐만 아니라 최저임금 관련 이슈에 영향을 받은 종목들이 또 있습니다. 바로 이 택배주인데요. 최저임금 인상률이 예상보다 낮게 결정되면서 걱정했던 것만큼은 인건비 부담이 크지 않을 것이다라는 긍정적인 평가가 나왔습니다. 투심이 많이 개선된 모습인데요. CJ 대한통운은 그래도 음봉으로 전환되면서 저가 부근에서 마감가가 나왔네요. 0.7% 오름세로 13만 5,500원 선에 시세를 마무리 지었고 한지는 2.5%의 탄력입니다. 34,100원 선에 오늘 종가가 잡혔습니다. 마지막으로 매매 동향까지 점검해 보겠습니다. 먼저 유가증권 시장입니다. 외국인이 오늘 그래도 매도로 전환이 되면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오늘 하루 종일 굉장히 제한적인 수급이 들어오더니 장 막판 들어서는 매도로 스탠스를 바꾸면서 거래를 마무리 지었네요. 외국인 48억 원 팔아내는 모습, 기관도 동반해서 140억 원 매도를 외쳤고요. 개인 홀로 거래소 시장을 지키는 모습 포착이 됐습니다. 마지막 코스닥 시장입니다. 코스닥 시장 보시면 외국인과 개인이 사들였고 기관이 하루 종일 팔아내는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기관은 이 현선물 시장에서 모두 매도 스탠스를 취했는데요. 특히 코스닥 시장에서는 사모펀드에서 가장 많은 매물이 출회가 됐습니다. 기관 265억 원 팔아들이는 모습, 개인은 59억 원, 외국인은 매수 우위를 동반해서 외쳤습니다. 마감 시장 상황 전해드렸습니다.